안녕하십니까. 축구 승부패 교주입니다. 이번 회차는 56회차입니다. 구매 시간은 내일이죠. 화요일 10월 3일 화요일 21시 50분까지 구매를 완료하셔야 됩니다. 주중에 치러지는 승부패 56회차 챔피언스 리그로 대진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1,000원짜리 마킹을 분석을 해서 마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1,000원짜리 마킹을 하지 않고 1,000원짜리 마킹 위에 복식으로 일단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내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오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복식 마킹까지는 공개가 조금 힘들고 1,000원짜리 마킹을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55회차는 좋은 성적들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56회차 1,000원짜리 마킹을 해보겠습니다. 1번 패, 2번 승, 3번 패, 4번은 약간 제외하고 5번 패, 6번부터는 이렇게 무승부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11번 패, 12번 승 이렇게 마킹을 분석을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4번 경기하고 14번 경기를 잠깐 언급을 해드리려고 마킹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마킹을 어떻게 했냐면 무승부와 승을 마킹을 해서 그래서 복식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마킹을 먼저 이렇게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분석하시는데 영향을 받으실까봐 이렇게 뺐습니다. 지금 뭐 부상자 명단이라든지 그런 거를 제외하고 이번 경기에 대한 집중도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PSV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세비야가 이번 경기에 대한 집중력은 다소 아인타벤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무승부 쪽에서 약간 PSV 쪽으로 이렇게 생각은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00원짜리 마킹은 무승부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리그가 또 틀리고 PSV가 열심히 하지만 축구는 골링이 나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골링들이 서로 다득점 경기는 조금 못할 것으로 저득점 경기인데 의외로 다득점이 난다면 PSV 쪽에서 다득점이 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식이 조금 필요하다. 세비야 쪽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포르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포르투가 내고 있는 성적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도 마찬가지지만 바르셀로나가 원정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경기도 여러분들이 성향에 맞게끔 승패로 가시든지 물을 다시 이렇게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승무를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만약에 바르셀로나가 지금 제가 분석할 때는 바르셀로나에 선취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포르투 쪽에서 선취점이 전반전이든 후반전이든 선취점이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전 같은 경우는 좀 힘들지만 전반전 같은 경우는 포르투 쪽에서 선취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는 후반전이든 세트피스든 이런 상황을 노려볼 만은 한데 충분히 포르투가 홈이기 때문에 버텨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벌써 5분이 흘렀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6번부터 10번까지는 제가 무승부를 마킹을 했습니다. 제가 분석을 인테르라든지 에티 마드리드 분석을 이렇게 쭉 해보니까 이 마킹은 복식을 하시든 단식을 하시든 제가 볼 땐 이렇게 나옵니다.
인테르 밀란이라든지 에티 마드리드가 단통성이 안 나옵니다. 지금 현재 분포도에 의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지만, 이런 분포도 82% 분포도가 조금 무색할 정도로 분석 내용에서는 무승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석 한 번 더 해보시고, 여기 아스날이라든지 분포도가 좀 높은 곳 있죠. 요런 장소들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포도로 봤을 때 맨시 쪽이 조금 높습니다. 근데 지난 경기는 챔피언스 리그를 앞둔 맨시 경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울버햄튼이 역대적으로 리버풀과 맨시한테는 조금 강합니다. 그래서 홈에서, 특히 홈에서, 그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마킹이었습니다. 지난 경기는. 근데 이번 경기도 독일 홈 경기입니다. 그래서 실력을 떠나서 맨시들 자기들만의 플레이가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공격 루트가 막힌다든지 미드필드 싸움에서 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치히 홈 쪽으로 제가 마킹을 좀 해봤습니다. 밑에 요 13번 경기 같은 경우는 무승부가 조금 필요하지만 홈 쪽이 조금 더 경기 내용이랑 열심히 하는 쪽으로 마킹을 했습니다. 이렇게 천원짜리에서 천원짜리 마킹을 했는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최근 성적 그리고 이 경기에 대한 집중도, 그런 두 가지 정도를 마킹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구독자 여러분들이 부상자 명단이라든지 그런 점들을 조금 더 확인하시고, 만약에 부상자 명단이라든지 확인하셨을 때 그런 상황에서 매치업상 이런 팀들이 분포도가 이렇지만 매치업상 힘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 자리는 마킹을, 천원짜리 마킹을 바꾸시지 마시고 복식으로 마무리를 잘 하시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벌써 7분 정도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진표는 제가 볼 때는, 언뜻 봤을 때는 1등 확률이 55회차처럼 정도의 확률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조금 마킹도 조심하셔야 되고 분석량을 조금 더 늘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회차는 잠깐 볼까요? 다음 회차는 프리미어 리그와 프리메라 리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번 회차 다시 한번 띄워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킹했는 1000원짜리 마킹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1000원짜리 마킹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좀 전에도 언급을 했다시피 지난 55회차 같은 그 정도의 난이도이기 때문에 마킹을 하시고 분석을 평소 때 하시던 대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분석을 잘 하려고 열심히 하시면 분석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분석했는 그 방향대로 분석을 하시고 마킹을 하셔야지, 너무 분석을 많이 하셔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 때 분석하는 방향이라든지 그걸 정하셔가지고 그쪽으로만 분석하시고 마킹을 마무리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 56회차 교주 마킹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부자 되시고 꼭 고등하십시오. 이상입니다.